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JBC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길가에 주차된 승합차를 절도한 뒤 고속도로에서의 광란의 질주를 펼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절도범은 무면허인데도 경찰이 추격에 애를 먹을 만큼 운전에 능숙했다고 하는데요. 이 운전 연습 오락실에서 익혔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혜리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28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의 한 주택가. 도난 신고가 접수된 하얀색 소형 승합차를 경찰 순찰차가 뒤따릅니다. 곧이어 형사기동대 차량이 도주를 막아보지만 승합차는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고개 운전을 하며 시내를 빠져나간 승합차가 향한 곳은 바로 고속도로.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갑니다. 얼마 뒤 추격하던 경찰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승합차. 후진으로 역주행까지 하며 경찰관들을 따돌립니다. 그리고는 갓길 쪽으로 빠져나와 내빼기 시작하더니 고속도로 3개 차로를 자유자재로 질주하며 도주국을 이어갑니다. 결국 경찰차 4대가 합세해 승합차를 막아서면서 광란의 질주는 끝이 납니다. 경찰에 붙잡힌 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21살 박모 씨. 박 씨는 경기도 성남의 한 길가에 주차된 승합차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과 30여 분간 도심과 고속도로를 넘나들며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단 한 번도 운전면허를 따본 적 없는 무면허 상태였고 차만 타면 질주 본능이 생겨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을 배운 과정에 대해선 전자오락실에 있는 게임으로 운전을 익혔다고 말해 주변을 경악해 했습니다. 추석 연휴였던 이날 추격전은 무려 17km나 이뤄졌지만 다행히 차량 통행이 없는 새벽 시간대여서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성남 수정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차키가 꽂혀있던 승합차를 훔쳤단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박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한 박 씨가 차량 터리와 무면허 운전 범죄 경력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 여죄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BCN 뉴스 박혜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 때문에 또다시 닭과 오리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성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제역과 AI 방역대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14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남 나주와 강진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전남 담양과 광주 북구까지 퍼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만 모두 7건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안성시도 AI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대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안성 지역은 올해 초 구제역과 AI로 축산 농가에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장영근 안성시 부시장은 이날 열린 대책협의회에서 지난 2011년과 2014년, 2015년 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긴급 방역을 떠올리며 가축 전염병은 초기 발생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제역 AI 어떤 방역 대책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여러 여하에 따라서 좀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호 안성시 축산정책과장도 최근 발생 농가들을 살펴보면 이전에도 질병이 발견됐던 농가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복 발생 농가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방역의 중심이 되는 가축 소유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관련 축주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살처분 매몰 기본 비용은 가축의 소유자인 축주가 부담하고 구제역 AI 중복 발생에 대해서는 발생 횟수에 따라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감액됩니다. 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성 축협 가축시장 등 지역별로 거점 소독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정문화된 거점 세척 소독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동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구제역 AI 예방을 위하여 역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어 가축의 질병을 막고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제가 치러졌습니다.
장영근 부시장과 우석재 안성축협조합장, 양재성 안성시 축산단체협의회장 등은 향을 피우고 축문을 태우며 소와 돼지, 닭, 오리 등 가축들의 생명 무탈을 기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구제역과 AI 사태를 겪으면서 방역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청정 축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무사 안녕토록 하여 주시고 안성시 축산농가 모두가 평안하여 청정한 축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안성시는 내년 5월까지를 구제역과 AI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소방 활동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약 1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만큼 사건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달 25일부터 5박 6일 동안 화재와 구조, 구급 등 경기 지역의 소방 활동 건수를 분석한 결과 15,759건으로 통계됐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3,231건이 감소한 수치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상담 건수가 가장 많았던 부분은 병원을 찾는 응급상담이었으며 다음은 구급과 구조 신고가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상담이 8,162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구급 4,746건, 구조 1,526건, 화재 155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신고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예년보다 연휴 기간이 짧았고 무엇보다 사전 예방 활동과 시민의식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고 그리고 협조를 많이 해서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됐다라고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평택시는 지난 30일 민관군경 통합방위 능력 향상을 위해 2015년 2분기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공재광 평택시장과 김학중 평택경찰서장 등 18명의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민해군 제2함대 홍보영상시청과 2015년도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검토 순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북한의 지뢰 도발과 준전시 상태 선포와 같은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통합 방위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재강 평택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장 및 부대장들께 북한의 지뢰 도발과 준전시 상태 선포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확고한 통합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가 1일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로부터 세계환경도시상 한국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세계환경도시상은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국내 도시를 선정해 시상하는 프로젝트로 수원시가 최초로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수원시는 평가자문위원단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공약과 추진 전략에 대해 정량적, 정성적으로 압도적인 평가를 받아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상 소감에서 수원시는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기후 등록부에 등록한 이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이번 세계환경도시상 수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10월 2일 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노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심리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노인의 날인 만큼 주변 어르신들이 건강하신지, 힘든 점은 없으신지 따뜻하게 살펴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윤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